자, 오늘 수업은 통합사유철학 강의 29개의 세계, 29개의 존재에 대한 통합사유철학 강의 후기가 되겠다. 자, 우리가 29개의 존재, 29개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한 서유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다. 자, 우리의 삶을 8개의 사유공간으로 분류한다. 우리의 삶을 8개의 사유공간. 전체적인 29개지만 공간 세계는 8개로 분류했지. 제1 사유공간은 사유표출공간이라고 했고, 제2 사유공간은 실체 상실 공간, 제3 사유공간은 진리와 가치에 대한 무역 공간, 제4유공간은 허무적 니힐리즘 공간, 제5 사유공간은 잠재 공간, 잠재를 해볼까? 잠재 공간, 제6 사유공간은 개별 질서 공간, 숨겨진 개별 질서 공간. 내용을 잘 익혀보도록 하자. 여기도 색깔을 좀 바꾸자. 제1 사유공간은 사유표출 공간, 제2 사유공간은 실체 상실 공간. 이 이름에 다 그 의미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진리와 가치에 대한 무역 공간. 제4 공간은 허무적 리얼리즘 공간. 제7 공간은 실체적 무의식 공간. 실체만 남는 거지. 제8 공간은 분열 공간. 이 공간을 자유롭게 전환하면서 절망과 억압의 시기, 즐거움과 평정의 시기를 겪게 된다. 최고의 인식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가슴 뛰는 감성 공간이 허락될 수도 있고, 허무적 슬픔의 공간 속에 머물도록 강제받을 수도 있다. 여러 공간을 허락받을 수도 있고, 여러 공간을 허락받을 수도 있고, 하나의 공간 속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 분열 공간이었지. 그러나 삶이 아무리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토록 강요하더라도 자유정신 속 8개 통합사회 공간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장 완벽한 평등 세상이 되겠다. 자, 8개의 세상, 공간 세계 중심이다. 전체적인 세상은 29개라고 했었지. 우리는 삶의 사이 공간을 존재와 반존재, 의지와 반의지,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세계로 고찰하였다. 사유 공간은 사유 본질로부터 시간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 사유세계는 삶의 일반 시간으로부터 독립적일 수도 있다. 선형적 시간으로부터의 도출된 평면적 시간, 그리고 공간적 시간으로부터 반존재와 인식의 평면세계에서 공부했었지. 평면적 시간, 공간적 시간, 선형적 시간. 사유의 무시간성은 인간 사유세계의 무시간적 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무시간적 사유 특성은 인간을 사유세계 속으로 블랙홀과 같이 끌어당겨 사유 공간에서 이탈하려는 사유로부터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
우리는 사회를 통해 자유로우며 그러나 이 자유를 통해 억압받기도 한다. 무시간적 사회 특성은 인간을 사회세계 속으로 블랙홀처럼 자꾸 끌어당기는 거야. 사회 경과에서 이탈하려는 사회로부터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 우린 사회 공간에 붙잡혀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인식, 존재, 의지의 사유자표로부터 자신의 특징적 사회 공간을 창조하거나 또 공간으로부터 독립시켜 어느 좌표에도 속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립성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이탈과 자신으로부터 또 다른 존재 나를 창조하는 작용을 자기 이탈이라고 한다. 자기 이탈과 무를 통한 사회 공간으로부터의 초월을 시도하기도 한다. 자신으로부터 떨어져서 또 다른 나를 창조하는 작용을 자기 이탈이라고 하고 또 다른 나를 생성시키는 거지. 무를 통해서 사회 공간으로부터 초월, 사회 공간을 자기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진리에 가까운 자유 정신적 평정의 표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사유로부터 이 초월을 모두 성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가 완전한 자유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겠지. 인간 일반이 자신의 사유세계 속 제한된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공간 사유 전환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유의 표출 세계로의 전환이 제한된다. 사유의 표층 세계로의 전환이 제한된다. 표층 세계로의 전환. 자유로움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표층 세계로의 전환이 제한된다. 표층 세계에서 사유 공간의 가장 표면에 있는 세계에서 우리는 사유의 전 영역을 대부분 조망할 수 있으며, 물론 사각지대도 있겠죠. 반대편에는 사유 평면을 통한 직접적인 전환이 아닌 표층 평면적 공간 전환을 경험할 수 있다. 바깥을 통해서 표층 평면적 공간 전환의 중요성은 사유의 억압, 제한적 사유 공간 전환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를 잃은 절망적 슬픔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를 잃은 절망적 슬픔으로부터 자신의 공간이 존재의지 반인식 공간이 되었을 때 절망적 슬픔은 의욕도 잃고 아무 생각도 없어지는 존재만 남은 상태가 되겠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인식 작용을 통해 이성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죽을 운명이며 조금 일찍 죽었을 뿐이라는 인식론적 위로를 통하는 방법과 존재를 통하여 느껴지는 배고픔으로 문득 슬픔이 감소하는 경험을 통한 존재론적 위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유언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의지를 다시 세워 슬픔을 위로받는 의지론적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세 가지 위로가 있겠다. 그러나 이 위로는 제한적이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인간적 위로이다. 이 세 가지는 다 훌륭하지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인간적 위로. 그래서 표층 세계를 통한 위로. 최고의 인식 상태에 있어 삶과 죽음의 분별이 의미 없음을
잘 아는 선지식들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선지식들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표층 인식 세계의 유로. 표층 인식 세계의 위로. 그리고 이미 목마른 배고픈 고통으로 죽음 직전의 자기 자신의 극한 존재 상태를 분명히 이루받는 표층 존재 세계로의 위로. 존재를 극대화시켜서 그리고 전쟁 중 적국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목적에 의해 슬픔이 경감되는 표층 의지 세계로의 위로가 있을 수 있다. 이 위로는 제한적이지 않으며 시간의 자유로운 표층적 위로가 되겠다. 자, 그래서 표층 존재로의 위로, 표층 의지로의 위로, 그리고 잠깐 얘기했던 표층 인식 세계의 위로. 이 세 가지로 표층 세계를 통한 위로는 구분된다. 표층 세계는 모든 인간 개체 사유를 하나의 세계로 규정할 수 있는 사유 통합화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표층 세계는 사이 공간 속 자유로움의 근원인 자기 이탈에 수반되는 억압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간을 구성하게 한다. 사유의 표층 세계 속에서 표층 공간 전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사유 세계를 타자의 사유 세계와 접촉시켜 모든 인간 일반 사유 세계와의 결합을 시도할 수도 있다. 타자와의 결합도 표층 세계에서는 이때 각 개인이 경험하는 시간이 서로 결합해서 공간적 시간을 구성하기도 한다. 반존재와 인식의 평면 세계에서 이 공간적 시간은 생각했었다. 인간 사유의 심층 세계는 타자의 사유와 상호 독립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써 인간은 각각의 사유 속에서 갇혀버리지만 사유의 표층 세계를 통해 타자 사유와 접촉 또는 결합된 총체적 사유를 시도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 타자의 생각을 내 생각과 자신의 생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표층 세계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다. 자유의 표층 세계는 우리 사유수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속적, 철학적 수련과 자신의 사유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 실존적 존재 나아가 되겠지. 존재 나아가 기존의 나를 사유하는 자기 이탈로부터 결성될 수 있다. 자기 이탈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표층세계로 가려면 수행이 필요해. 수행. 공부가 필요하지. 공부 없이 깊은 통찰, 사유 없이 갈 수는 없다. 이때 자기 이탈은 자기 초월로도 규정. 이때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탈하게 되면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층 세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기 초월을 하게 되면 자기 이탈을 해서 자기 초월을 하게 되면 표층 세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기 이탈은 자신의 전체 사유 영역에 대한 성찰과 이를 자신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인간 최고의 사유 상태를 필요로 하며 이로부터 외적 자극으로부터 독립적인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에 대한 몰입을 필요로 한다. 독립적인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에 대한 몰입을 해야 돼. 표층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표층 세계에 도달하면 타자와의 사이 공간 접촉은 공간적 시간을 인식 가능하게 한다. 자, 이를 반복하면
몇 사람의 사이와 접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 일반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타자와 나를 접촉시켜 사유통합이 가능하다면 사유통합을 통해 우리는 타자의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개별 오류의 세계로부터 통합 진리의 세계로 자신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지 않는 개별적 철학은 단지 개인적 생각, 설표현에 불과하며 타자 일반 다수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갖지는 그렇겠지. 인간 일반의 완전성은 의외로 아주 작은 무를 통해 암시받을지도 모른다. 인간 일반의 완전성. 자기 이탈, 표층 세계가 아니라 이번에는 무를 통한 완전성의 도전이다. 인간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인간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을 본래의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 인간의 회복은 자유정신적 평등을 기원으로 한다. 인간의 회복은 인간 일반의 모든 억압과 부자유는 불평등을 기원으로 한다. 그러므로 무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그렇겠지? 무는 본질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 즉 동일 공간, 동일 시간에서 동일 실체성을 느낄 때 무를 경험하기 때문에 무는 경험하는 거라고 했었다. 어떨 때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 동일 공간, 동일 시간, 동일 실제성을 느낄 때 무는 경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등적 무변화로 무를 사유한다. 우리의 사유세계 속에서 8개의 어떤 사유 공간에 속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무의 세계는 모든 인간 일반에게 동일하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그러나 인간의 사유는 무제한적 본질을 가진다. 본서에서 우리는 유한성을 무제한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사유를 무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유한성의 억압 세계를 무제한적 자유 세계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고찰할 뿐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적 자유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분열을 통해 억압된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유의 분열이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억압과 무자유의 시대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을 인식한다. 사람들의 억압과 부자유의 시대로부터의 회복. 우리의 지향점이 되겠다. 우리는 삶을 8개의 공간으로 분류한다. 제1 사이 공간은 사이 표출 공간. 처음에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제8 사이 공간은 분열 공간. 이 공간 사이를 자유롭게 전환하며 절망과 억압의 시기, 즐거움과 평정의 시기를 듣는다. 최고의 인식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다양한 가슴 뛰는 감성 공간이 허락될 수도 있고, 허무적 슬픔의 공간 속에 머물도록 받을 수도 있다. 다양한 공간을 허락받을 수도 있고, 하나의 공간 속에 갇혀 걸릴 수도 있다. 분열 공간 속에서. 그러나 삶이 아무리 파괴적 불평등을 인정토록 강요하더라도 이 삶이 아무리 그렇게 강요하더라도
자유정신 속 8개의 통합 사회 공간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다가섬을 직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다. 자, 이번 후기는 마지막 한 문장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자. 오늘 갑자기 내가 모르는 숨겨진 다른 세상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오후 스쳐 지나는 바람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줄 수도 있다. 자, 오늘 전체적인 공간 세계는 인식 세계, 반인식 세계로 나뉘어져 있고, 인식의 세계는 4가지 인식 공간, 반인식 공간은 4가지 반인식 공간으로 구성돼서 합해서 8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전면 세계, 의지를 포함하는 전면 세계에서 여러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후면 세계, 아까 안희지가 작용하는 후면 세계에서는 다른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통합사회 철학에 맞추어서 제안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한 통합사회 철학의 후기 부분이 되겠다. 자, 통합사회 철학은 29개의 세계, 29개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됐고, 내가 모르는 숨겨진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직시하고, 현재의 세상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29개의 존재, 정확히 얘기하면 136개의 존재라고 했었지. 136개의 존재를 발견하는 노력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